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 기본적으로 점, 선, 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인 각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친숙한 용어이기도 한데, 그럼 그 각이 어떻게 생기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각이 갖고 있는 성질들에 대해 우리 오늘 얘기해 볼 겁니다. 하나의 각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전에 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배우면 삼각형은 각이 총 몇 개가 존재하더라? 그쵸? 세 각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의 각이 생기기 위해서는 봤더니 하나의 선분과 하나의 선분이 만나야만 이렇게 각이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삼각형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하는 공부들을 했었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었던 그 6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각의 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각을 만들어낸 양변, 두 변을 각의 변이라고 얘기해요. 각을 만들어내는 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긴 그 각에 대한 거를 우리는 각의 꼭지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 각의 크기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각의 변이나 각의 꼭지점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제 1번처럼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서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문제 1번을 봐보면 오른쪽에는 각 A와 각 B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각 A와 각 B를 점 A, B, C를 이용하여 나타내 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A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인데, A라고 하는 게 그쵸, 두 개의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그 B가 가운데 올 수 있게끔 각 A라고 하는 값은 각 A, B, C 혹은 각 C, B, A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중간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각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B도 마찬가지로 각 B라고 하는 애는 양쪽 두 변이 달라졌죠. 이렇게. 그렇다면 각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고 싶은 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A 혹은 B 어떤 것부터 해도 관계없습니다. 각 A, C, B 혹은 각 B, C, A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것부터 오늘의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교과서 15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 아마 직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왜 직사각형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혹은 직각삼각형 그러면서 우리가 90도다 라고 하는 걸 직각이라고 표현하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평각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평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일직선 위에 한 점 A와 B를 지나가는 하나의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 사이에 점 O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각의 변이라고 하는 거. AO와 BO가 만나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O라고 하는 각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각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O를 지나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게 되면 이쪽도 직각, 이쪽도 직각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선분 AB는 평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각이라고 하는 거는 90도가 두 개 모여있는, 즉 180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직각이라고 하는 건, 직각은 그쵸, 90도라고 하여 평각의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봐보시면 첫 번째 각 BOC에 대한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
O, C가 어디인지부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봤더니 AOD라고 하는 게 평각, 즉 180도이고 이쪽에 직각 표시가 나왔으니 당연히 반대편도 직각이겠죠. 근데 이쪽에 이미 벌써 60도가 있으니 남아있는 값은 얼마여야 돼요? 그쵸? 얘는 30도다 라고 해야지 되겠죠. 90에서 60도를 빼야 하니까요. 그럼 옆에 있는 두 번째 AOC를 한번 찾아볼까요? AOC. 방금 전에 이만큼 30도 구해놓은 거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추가됐죠? 그쵸, 직각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금 구한 30도에 직각인 90도까지 더해서 주어진 각 AOC는 120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직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각이 등장을 해요. 바로 막곡직각. 그래서 우선은 처음 문장부터 좀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 즉 각 A, 각 B, 각 C, 각 D. 이 값을 우리는 교각이라고요. 방금 좀 화면이 정신없었죠? 죄송합니다. 교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만나서 생기는 각을 뜻하는 거고요. 두 선이 지나가면서 서로 한번 만났더니 총 각이 몇 개 생기죠? 그쵸? 이렇게 4개 생기는 거. 그 1, 2, 3, 4번. 이 모든 각을 우리는 교각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막곡직각입니다. 막곡직각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막곡직각이라고 하는 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 A와 각 D는 방금 전에 A하고 D는 하나의 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둘을 합하면 당연히 180도인 평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 A와 각 B를 더해도 뭐가 될까요? 그쵸? 평각이 되겠죠.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 A와 각 B를 더한 값과 각 A와 각 D를 더한 값이 같네가 됐으니 양변에 각 A만큼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각 B와 각 D가 같구나. 한마디로 D하고 B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각의 크기가 같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막곡직각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막곡직각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도 마주보고 있는 거는 같네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텐데요. 문제 3번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을 봐보면 그림을 조금 크게 봐볼까요? 문제 3번. 네, 문제 3번을 봐보시면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죠.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 직선 위에 이만큼은 120도래요. 그러면 우선 각 B의 크기부터 볼까요? 각 B라고 하는 거는 120도에 더해져서 한 직선을 완성해야지 되니 평각 180도가 돼야 돼서 180도에서 뭐 하면 되더라? 120도를 뺀 정답은 60도가 되더라 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B가 60도니까 얘가 60도니까 A는 더해서 180도가 돼서 A는 120도네요 라고 접근을 해도 되지만 방금 전 배웠던 거 있죠. 120도와 A는 서로 막곡직각이므로 그래서 더 계산하지 않아도 120도다 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2번처럼 선이 하나 늘어나면 막곡직각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때는 선을 꼭 그어 보셔야 돼요. 40도라고 하는 애와 막곡직각인을 찾고 싶어. 그러면 같은 선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같은 초록선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각 B는 40도네 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40도가 됐으니 그렇다면 지금 A에 해당하는 막곡직각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알겠지만 빨간 선 사이에 있는 이 A는 반대편에 지금 각도를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평각을 이용하시면 돼요. 평각을 이용해서 이만큼이 50, 이만큼이 40이니까 각 A는 180에서 빼서 90도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지금 151페이지를 펴시고요. 151페이지 보면 이런 표현 사실 되게 많이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 우선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하나의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점 P라고 하는 걸 봅시다. 그럼 P부터 L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재는 방법에 따라 L부터 P까지의 거리가 다 달라지겠죠.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데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지면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거리는 제일 짧은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만나서 측정된 이 거리만 오직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우리는 약속할 건데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용어부터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보면 알겠지만 제일 짧은 거리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교라고 하는 건 서로 수직으로 만난 거. 그렇다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거 A와 B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면서 계속 진행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벌렸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직선도 역시나 C하고 D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직선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얘네 둘은 만나긴 만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직인 모양으로 만나 라고 해서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직교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AB라고 하는 직선과 CD라고 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고 그러면서 그 직선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여기서는 지금 L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직선 CD가 지나갔는데 점 A와 점 B의 딱 가운데를 지나갔다. 즉 거리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갔었을 때 그렇다면 이 CD라고 하는 애는 하나의 선분을 기준으로 즉 여기는 선분이죠. 처음과 끝점이 있는 이런 선분의 딱 가운데 점을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직선 L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지나가. 그러면서도 선분 A와 B를 2등분했어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담아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아시면 되고요. 그럼 방금 이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걸 총 종합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었던 것처럼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L 밖에 한 점 P가 있어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L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싶어. 그럼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겠죠. 짧은 길로 가서 거기에 제일 먼저 딱 도달하게 되는 그곳을 우리가 H라고 한다면 그걸 앞으로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수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인 선을 뜻하고요. 수직인 선이 처음 그 직선과 만나는 그곳. 우리 출발할 때처럼 그 발입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그은 그 선이 또 다른 직선과 처음 만나는 그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지금 1인 모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선 L과 세 개의 점 A, B, C를 나타낸 것인데 첫 번째, 세 점 A, B, C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선의 발이니까 수직인 선으로 내려서 처음 만나는 그 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부터 직선 L에 내린 수직인 선, 이 점이 첫 번째, 얘를 A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도 L의 수선을 내려보면 수선을 긋다 보니까 L과 처음 만나는 이 점, 얘를 B1이라고 할게요.
역시 수직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점 C에서도 L에 수선을 내리죠. 이렇게 수선을 내리다가 처음 만나서 생긴 그 점을 C1,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선의 발을 각각 한번 표현해 봤고요. 이번에는 그 점 A, B, C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아까 처음 나왔었던 거 있죠? 모눈 종이의 한 칸 크기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점 A로부터 A1까지는 총 2칸만큼 벌어져 있으니 2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B부터 B1까지는 총 3칸이니 3, 그 다음에 C부터 C1까지는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어렵다면 꼭 나중에라도 선생님한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교과서 152페이지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결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 것을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문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과서 푼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는 다 패들렛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을 보니까 두 직선 AB와 CD는 교각이 직각, 즉 만나서 생긴 그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뭐한다? 직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호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두 직선이니까 두 직선 AB와 두 직선, 또 다른 직선 CD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선분 AB의 중점인 M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선분을 반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그쵸?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용어 정리해 봤고요. 이번 문제는 별 모양이 나오고 갑자기 각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당황했을 텐데요.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 각 A, B, C 중 선생님이 각 A에 대한 것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B와 C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각 A라고 하는 거를 점 A, B, C, D, E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각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각 A는, 그쵸, 우리 각의 변 2개만 찾아주면 되는데 각의 변 하나, 2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각의 변 2개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한 점, 각 C, A, D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나머지 각 B와 각 C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 각 AOB는 평각이다 라고 하니까 우선 180도겠죠? 그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평각이고 이쪽 한쪽이 90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EX라고 하는 그 값과 20도를 더한 값이 곧 뭐가 돼야 되죠? 직각인 90도가 돼야 되고요. 이 X가 20만큼 뺀 70도가 됐으므로 X는 35도. 정답을 쓸 때 각 X는 각도라는 표현 해주시고요. 35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볼까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A, B, C, D가 보이고 사다리꼴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변은 서로 평행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점 D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 점 D라고 하는 점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 수직인 선을 그어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점을 뜻하는 거였죠. 그 발은 뭐 하면 되죠? 점 E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고 있는 거, 점 D로부터 선분 AB까지 거리는 얼마니?
아까 전에 거리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D라고 하는 걸로부터 수직으로 만나게 선을 그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미 수직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와 같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3cm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이 한 점 O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나와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각 AOE, 각 AOE는 누구의? EOD랑 EOD. 선생님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쵸? 뭔가 그림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네, 각 AOE라고 하는 이 값은 EOD라고 하니까 어디가 되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볼까요? 이만큼의 값을 각 AOE와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이쁘겠네요. 2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각 EOD를 합하면 이거기 때문에 총 몇 도가 돼야 되죠? 180도가 돼야 돼요. 근데 AOE는 2배의 각 EOD와 같고 각 거기에 EOD를 더한 거죠. 그게 180도이므로 EOD를 총 3번 더하면 180도가 돼서 각 EOD의 크기가 얼마인 게 나오죠? 그쵸? 60도인 게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의 값이 60도가 됐으니 반대편 이쪽은 얼마? 120도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BOC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잘 볼까요? 이쪽 60도인 걸 기준으로 FOD는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값이 30도가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의 각 BOC는 누구랑 같죠? 각 EOF랑 같아요. 왜요? 서로 막곡직각이라서.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0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선 AB와 그 다음 또 다른 직선 CD 그러니까 점 O에서 만난다. 점 O는 2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면서 F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하니까 직각 표시 바로 할래요. 이렇게. 그러면 각 EOD가 50일 때 각 AOF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각을 할 때 이만큼은 이미 벌써 직각인 90도인 게 나왔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쪽 각을 알아보면 되는데 얘는 봤더니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보게 되면 막곡직각이 보이실 거예요. AOC라고 하는 값과 이만큼의 값은 서로 막곡직각이네. 근데 이쪽이 90이 되려면 이쪽이 50이니까 얘가 40도. 그래서 여기도 40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AOF는 90 더하기 40을 한 130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던 것들 있죠? 용어들 나왔던 거나 뭐 직교한다, 수직 이등분선이다, 수선의 발이다, 혹은 막곡직각 이런 평가까지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여기 있는 6문제에 국한돼서 풀 게 아니라 이보다 적어도 2~3배 이상의 유사한 문제들을 풀면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 익히는 것까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1번에서 6번까지 다 풀이한 것들을 패들렛에 등록하시고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